73개국을 여행한 영국인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바나를 걸었고 동남아시아의 밀림을 헤쳤으며 남미의 고산지대에서 숨을 골랐던 사람입니다. 어지간한 도시에서는 눈썹 하나 꼼짝하지 않는 그런 여행자인데요. 그런 그가 한국의 두 번째 도시에 발을 딛는 순간 단 몇 마디로 자신의 고향 도시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영국 출신의 여행 유튜버로 전 세계 73개국을 직접 발로 누빈 베테랑 여행자입니다. 특정 나라를 홍보하거나 과장된 반응을 연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카메라 하나 들고 도시를 걷고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담아내는 방식으로 수많은 구독자들의 신뢰를 얻어온 채널이죠. 그런 그가 이번에 향한 곳은 바로 부산인데요. 서울이 아닙니다. 처음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흔히 서울만 보고 돌아가는 것과 달리 이 영국인은 기어이 부산까지 내려간 겁니다. 버밍엄은 런던에 이어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고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한때 영국 경제를 떠받쳤던 곳이죠. 그런데 이 베테랑 여행자는 부산을 딱 보자마자 자신의 고향 나라 제2의 도시와 나란히 놓은 겁니다. 비교 자체도 흥미롭지만 더 흥미로운 건 그 비교의 결론이었는데요. So you compare this to Birmingham or Busan. I know which one I prefer. No illegal immigrants, no rubbish, great weather, good prices. Everything that Birmingham does not have is here in Busan.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그가 손을 든 쪽은 당연히 부산이었습니다. 대체 부산의 어떤 면이 73개국을 다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국인의 여정은 서울역에서 시작됩니다. 부산까지의 이동수단은 KTX, 바로 한국의 고속철도인데요. 그런데 그가 이 여정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표를 구하는 것 자체가 30일 전부터 서둘러야 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많은 한국인들이 비행기보다 기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 영국인은 직접 언급합니다. 이 발언이 사실 꽤 묵직합니다. 영국에서 기차는 연착과 취소로 오랫동안 악명을 쌓아온 교통수단입니다. 런던에서 버밍엄까지 불과 2시간 거리인데도 고장이나 지연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영국 철도의 정시율은 유럽 주요국 중 하위권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의 눈에 비행기보다 기차를 더 신뢰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낯설고 신선하게 보였겠습니까? 그에게 KTX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수준을 가늠하는 첫 번째 척도였던 겁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들어선 그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맙니다. Just look at this platform, absolutely spotless. Here in Seoul, what a place. 한국인들에게는 그냥 매일 지나치는 플랫폼이지만 73개국을 여행한 사람의 기준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실제로 유럽 주요 도시의 기차역은 바닥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거나 낙서와 오염으로 얼룩진 경우가 많고 심지어 런던의 주요 기차역조차 청결도면에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런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 서울역 플랫폼을 보고 저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풍경이 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렇게 KTX에 오른 이 영국인은 약 3시간 뒤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케이블카도 바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닥에 설치된 신호등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인 보행자들을 위해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실제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거기에 맞춰 도시 인프라 자체를 바꾼다는 발상이거든요. 유럽에서는 스마트폰 보행 문제를 고개를 들어라 같은 캠페인 문구로 해결하려 하는 반면 한국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안전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이어서 그가 향한 곳은 송도해상 케이블카입니다. 부산 앞바다를 가로질러 해상 위를 날아가는 케이블카인데 1964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가 오랜 시간 운행을 멈추었고 대대적인 복원 끝에 2017년에 다시 운행을 재개한 부산의 명물이죠. 이 영국인은 73개국 여행 인생 전체와 부산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I must say, I've been to some places in my 73 countries, but Busan is right up there for views and wow factor. We had the tower last night and today, Songdo Bay cable car, which we're going to go up in a minute. 73개국이라는 숫자가 가진 무게를 생각하면 이 평가가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그는 한국인 탑승객에게 바다 위에 늘어선 구조물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어시장인 줄 알았던 것이 알고 보니 미역 양식장이었습니다. 부산 앞바다 위에서 케이블카를 타며 현지인에게 바다 이야기를 듣는 경험. 어떤 가이드북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내린 그는 부산 바닷가 앞 해산물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해안선 바로 앞에서 당일 아침에 잡아 올린 생선들이 즉석에서 손질되어 팔리는 풍경이었는데요. 오전에 바다에
있던 생선이 점심 식탁에 오르는 그 당연한 사실이 이 영국인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영국의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생선 대부분이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에서 냉동 수입된 것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부산 해안가에서 갓 잡은 생선을 직접 고르는 경험이 이 영국인에게 얼마나 낯설고 인상적인 장면이었겠습니까? 바다가 있는 도시와 바다를 사는 도시는 다르다는 것, 부산은 확실히 후자에 속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세븐일레븐에 들러 바나나 우유 2개를 손에 줍니다. 하나에 80펜스, 영국 돈으로 80펜스면 한국 돈으로 약 1,400원 수준입니다. 영국 편의점에서 음료 한 캔이 1.5파운드를 쉽게 넘는 요즘, 이 가격이 이 영국인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숫자였던 겁니다. Well, here in Korea, one of the best things to do is go to a 7-Eleven and get yourself a banana milk. They only cost about 80p. Absolutely brilliant. Don't have to take the edge away. 이게 한국에서의 여행이라는 걸 이 사람은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가 향한 곳은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산비탈을 따라 형형색색의 집들이 층층이 쌓인 부산만의 독특한 풍경인데요.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던 이 마을이 지금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문화명소가 된 것입니다. 낡은 골목과 벽화,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의 살아있는 마을 미술관처럼 펼쳐졌는데 이 영국인은 골목 하나하나를 천천히 걸으며 그 분위기를 흡수합니다. 감천문화마을을 빠져나온 그는 이번엔 비프 광장으로 향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무대인 이 광장이 영화제 기간이 아닌 겨울에도 이렇게 활기가 넘친다는 사실 자체가 인상적인데요. 광장을 가득 채운 먹거리 노점들, 닭꼬치부터 소고기 꼬치, 돼지고기 꼬치까지, 그리고 인기 있는 노점 앞에는 어김없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영국인은 이 풍경을 보며 한국 사람들이 명절 연휴를 즐기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목격하고 있었는데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추운 겨울 야외에서 꼬치를 들고 웃으며 걷는 그 풍경이 그에게는 낯설지만 따뜻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닭꼬치 하나를 손에 들고 카메라 앞에 섭니다. 2파운드, 한국 돈으로 4,000원짜리 닭꼬치를 한 입 베어 문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달콤하면서 매콤한 그 맛에 킥이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73개국의 입맛을 가진 사람이 부산 길거리 꼬치 앞에 무너지는 장면이었는데요. 관광지 레스토랑도 아니고 노점 하나에서 판 닭꼬치 한 개가 이 사람의 하루를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73개국의 입맛을 가진 사람이 부산 길거리 꼬치 앞에 무너지는 장면이었는데요. 관광지 레스토랑도 아니고 노점 하나에서 판 닭꼬치 한 개가 이 사람의 하루를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국인이 하루 동안 부산에서 소비한 돈을 전부 합쳐봐도 영국 런던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타워 입장료가 6파운드, 바나나 우유가 80펜스, 닭꼬치가 2파운드. 이게 전부입니다. 런던 시내 패스트푸드 한 끼가 10파운드를 훌쩍 넘는 현실과 비교하면 이 영국인이 부산에서 보낸 하루가 얼마나 경이로운 가성비였는지 체감이 가능하죠. 불법 이민자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날씨도 좋고 가격도 좋다고 했습니다. 버밍엄에 없는 게 전부 여기 있다고도 했죠.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의 부산이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에게는 73개국 중 손에 꼽히는 도시였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의 진짜 가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은 우리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